자, 넷째 시간 이어서 통정어의 표시 208페이지입니다. 자, 통정어의 표시는 혼자서는 못합니다. 통정은 둘이서 해야 돼요. 둘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통정이에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예요. 통정허위. 아까 전에 비진이 표시 있죠? 비진이 표시는 혼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를 뭐라고 하냐면은 단독 허위 표시라고 해요. 비진이 표시를 단독 허위 표시라고도 해요. 혼자서 하는 허위 표시죠. 근데 통정허위 표시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하니까 무슨 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그렇죠? 통정. 자, 통정하고 같은 말, 합의. 합의. 자, 통정어의 표시는 뻔합니다. 사례가 정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례 자체가 막 다양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채무자고 돈 갚아야 되고 돈 받을 사람, 여기에 채권자 A가 있습니다. 채권자 A가 갑의 재산, 갑이 갖고 있었던 집, 이 집에다가 강제 집행을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 갑이 이 집을 빨리빨리 빼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을하고 꾸미는 거죠. 매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죠. 가장 매매를 하여서 을에게 등기를 격려시킨다. 이러면 이런 가장매매를 가리켜서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죠. 자,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왜 무효예요? 왜 무효죠? 108조에서 108조 1항에서 뭐라고 해놨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예요. 법이 그렇죠? 법이 그래요, 법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자,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장양수인 을에게 등기가 격려됐을 때 이 등기도 무효예요. 그러면 현재 집 소유자가 누구죠? 소유자 갑이죠? 소유자 갑. 소유자 갑이에요. 그럼 소유자 갑은 이제 돈 다 갚았으니까 돌려달라고. 이제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잖아요. 통정허위 표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죠. 그럼 이거 불법 원인 급여다, 불법 원인 급여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닙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을은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죠. 팔아먹죠. 팔아먹어. 팔아먹고 이 병이 선의의 제3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는 그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고 이 등기가 유효가 되지. 그죠? 유효가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이 무효가 무슨 무효죠? 상대적 무효죠, 상대적 무효. 그죠? 상대적 무효. 자, 그리고 이 A는, 여기서 A는 금전 채권자예요. 자, A가 금전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 지위에서 이 통정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자, 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효과 보세요. 효과. 자, 당사자 관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을 안 해도 돼요? 이행을 안 해도 되죠? 왜 이행 안 해도 돼요? 무효라서. 그죠? 자, 따라서 허위 표시를 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차피 무효기 때문에 이행을 할 필요도 없고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말이죠. 자, 2번 내려갑니다. 허위 표시는 제103조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지. 반사회 아니죠.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따라서 밑에 주의라고 돼 있는 부분. 가장 양도인은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해서 가장 양수인에게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내려갑니다. 제3자 관계.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때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이면 족하다.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다. 무과실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음. 자, 그리고 이때 제3자 선의가 추정됩니다. 선의가 추정된다라는 것은 제3자 스스로 내가 선의라는 걸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입증, 그렇죠? 입증 책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병한테 있지 않아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저 갑한테 있는 거죠, 갑. 갑 쪽에서 부동산 찾아오고 싶으면 제3자가 뭐라는 걸 입증? 악이라는 걸. 너 알고 있었잖아. 너 알고 있었지? 라는 거에 대해서 갑은 입증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는 거지. 네. 자, 니은 확인하세요. 제3자 선의가 추정이 된다. 따라서 가장 양도인 쪽에서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양도인이 바로 저 갑이죠. 갑을 가리켜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라고 해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자, 디귿입니다. 제3자가 선이면 그로부터 전득한 사람은 악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아버리죠. 제3자가 선이면 그 이후에 다시 전득한 자는 악이라고 해도 보호받는 거죠. 선악 불문이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를 받는다. 선악 불문하고 유효가 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슨 법칙이죠? 엄폐물 법칙. 엄폐물. 예, 엄폐물 법칙이지. 엄폐물. 자, 제3자 내려갑니다. 자, 허위 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자, 외형상 형성된 통정으로 형성된 허위 표시의 외형을 믿고 실질적으로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자로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보호받은 제3자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로 통정의 외형을 믿고 뭐부터 맺어야 돼요? 에? 뭐부터 맺어야 된다?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해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이해관계만 맺으면 돼요. 이것만. 예, 이해관계만 맺으면 보호받는 제3자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선의여야죠. 선의. 예, 물론 선의. 자, 표 내려갑니다. 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기역. 가장 양수인의 목적물 저당 잡은 자. 니은 가압류한 자. 디귿 근저당권 취득한 자. 자, 디귿에서 가장 전세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전세예요, 가짜 전세예요? 가짜 전세죠. 이 가짜 전세가 통정의 외형입니다. 그 통정의 외형을 믿고 지금 뭘로 들어갔어요? 근저당으로 들어갔잖아요. 이해관계 맺으셨다는 거지. 리얼은 진짜 저당이 아니라 가짜 저당이죠.
그 가짜 저당이 실행됐고 경락받으신 분, 이해관계 맺으신 분입니다. 자, 미음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했다. 여기서도 진짜 전세가 아니라 지금 가짜 전세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채권도 진짜 채권이 아니라 가짜 채권이죠. 이 가장 채권에 뭐 들어갔어요? 가압류 들어갔죠. 보호받는 제3자 맞다는 거죠. 이해관계 맺었습니다. 비읍 파산 선고를 받은 가짜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입니다. 자,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있는 거지. 근데 채무자가 파산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파산을 했잖아요. 그럼 축하해줘야 돼요. 축하. 그죠? 파산하면 슬픈 거예요? 좋은 거예요? 슬픈 거예요? 겁나 좋은 거예요. 채무가 다 면제돼요. 돈 안 갚아도 돼요. 파산하기 쉬울 것 같죠? 엄청 어려워요. 그 절차가 있어, 절차가. 파산하려면 한 5년 걸려요. 최소 5년. 지금 제 아시는 분이 파산 절차 밟고 있거든요. 지금 그분 10년 됐어, 10년. 그래도 아직 해결이 안 돼, 해결이. 미쳤어요, 미쳤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전화해보면은 전화 안 받아요, 공무원이. 그냥 사건은 쌓여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법원 중에서도 그 회생 법원 있잖아요. 개인 회생하고 파산 절차를 맡는 법원에 가면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데 서류는 쌓여 있는데 진행은 안 돼요. 미쳤어요, 미쳤어.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근데 파산이 된 거지, 파산된 거지. 축하할 일인 거지. 그럼 파산이 되셨으니까 그나마 채무자께서 갖고 있었던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그럼 갑한테 받을 돈 있는 채권자들이 드글드글 할 거 아니에요. 채권자들 많겠죠? 채권자가 한 20명 있어요, 채권자 20명. 그럼 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적절하게 분배하고 나눠줘야죠. 제멋대로 나눠줘야 돼요? 절차대로 나눠줘야 돼요? 절차대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파산관제인이에요. 파산관제인은 변호사께서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께서. 이 파산관제인을 과연 통정해서 제3자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이 채권자가 진짜 채권자가 아니라 가짜 채권자가 존재할 때 이 파산관제인이 보호받는 제3자겠느냐? 제3자의 지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3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어차피 파산관제인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을 대리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싹 다 악의가 아닌 이상은 선의로 다뤄져야 된다. 웬만하면 선의로 다루어진다는 거죠. 네,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파산관제인이라고 하시는 분은 제3자라는 거예요, 제3자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라는 거지. 웬만하면 뭘로 다뤄지고? 선의. 자, 시은 내려갑니다. 가장 채무 보증.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진짜 채무가 아니라 가짜 채무였죠.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쓰셨기 때문에 이해관계 맺었습니다. 제3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표에 나오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분들은 제3자가 아니에요. 오른쪽 칸에 나오는 분들은 제3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닌 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당사자. 당사자나 혹은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지. 여기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상속인들이죠.
그러니까 상속인은 제3자예요, 당사자예요? 당사자지, 상속인은. 그리고 대리인. 대리인도 본인의 행위를 현장에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얘도 당사자 지위에 서 있습니다. 제3자 아니에요. 당사자예요, 대리인도. 자,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기억에서 가장 양수인의 포괄승계인. 네, 상속인이죠. 자, 니은입니다.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인데 목적물 압류하기 전. 만약에 압류를 했으면 이해관계 맺어서 제3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압류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럼 이해관계 맺었어, 아직 안 맺었어? 아직 안 맺었지. 디귿. 대리인이 행위를 했는데 그때 본인, 당연히 당사자고요. 리을에 채권 가장양도에서 변제전 채무자. 리을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분이에요. 원래 뭐 한 분? 원래 있던 분. 자, 한 번 더. 이해관계 맺은 분, 원래 있던 분. 원래 있던 분. 원래 있던 분이라고요. 갑이 채권자예요. 갑이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있겠지.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있겠죠? 채무자. 근데 갑이 자신이 갖고 있던 채권을 넘기는 척한 거예요. 넘기는 척을 한 거니까 진짜로 양도, 가짜로 양도. 가짜로 양도했다는 거지. 가장 양도. 응? 가장 양도를 해가지고 병한테 채권을 넘긴 척했다는 거지. 그러면 병한테 넘어간 건 진짜 채권, 가짜 채권. 가짜 채권이잖아요, 가짜 채권. 그럼 여기서 가장 양도한 것이 바로 통정을 한 거잖아, 통정을. 예? 통정. 여기서 얘는 가장 양도에 대해서 이해관계 맺은 거예요? 원래 있던 분이에요? 원래 있던 분이라는 거지. 원래 갑한테 갚을 의무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보호받는 제3자라고 아이라고. 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병이 갖고 있는 이 가짜 채권을 믿고 이 채권에 대해서 너 채권 생겼냐? 압류. 이러면 이해관계 맺은 거죠. 그러면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원래부터 갑한테 갚을 돈 있었던 사람이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미음에서 말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얘도 제3자죠. 근데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 제가 누누이 뭐라고 강조했어요? 맞아요. 돈 받는 제3자. 당신은 돈을 받으시는 제3자입니다. 자, 한 장 넘기세요. 210페이지. 자, 양괄호 3번에서 채권자 취소권 확인합니다. 채권자 취소권. 통정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채권자가 금전 채권자이기 때문에. 자, 내려가서 양괄호 4번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자주 출제까지는 아니고 29회, 30회 두 번 나왔어요. 자, 여기서 다섯 번째 줄. 자, 다섯 번째 줄.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표현. 지금 파산관제인 말합니다. 파산관제. 오른쪽. 그리고 이 경우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관제인 지위에 비춰봤을 때 개인의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총 파산, 누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 채권자. 채권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입니까? 악입니까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은 이 파산 관제인은 웬만하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내려갑니다. 3번 내려가세요. 은닉행위입니다.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는 통정을 했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뭔가 숨어있던 행위가 있었던 거죠. 자, 지금 현재 나오는 사례는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뭔가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했다. 증여를 하려고 했다. 근데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매매를 한 것처럼 꾸몄다. 그렇게 해서 명의를 옮겼다. 만약에 증여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매매만 가장했다라면은 이게 통정허위 표시라서 무효지. 그러면 등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을이 부동산을 한 번 더 넘겼을 때 병이 제3자 병이 소유자가 되려면 병은 뭐이어야 돼요? 선의일 때 유효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통정 허위 표시인데 만약에 형식상 매매를 가장하였지만 갑이 실제 을에게 증여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증여의 합의가 숨어 있었다면은 증여가 유효고 을에게 등기가 경료됐을 때 이것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이 되기 때문에 유효가 됩니다. 증여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행위라고 해요? 은닉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닉행위가 숨어 있어서 유효가 됐고 결과도 유효가 됐기 때문에 을이 병한테 넘겼을 때 병은 선의일 때 유효다, 선악불문하고 유효다. 이거 선악불문이라는 거죠. 무슨 법칙이죠? 엄폐물. 앞사람이 유효로 확정되면 그 뒷사람은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이 유효가 되는 거, 이게 다 엄폐물 법칙이죠. 자, 그래서 1번에 증여는 유효고 가장매매는 무효다. 3번 따라서 등기가 유효다. 등기가 유효. 자, 등기가 유효가 되는 이유는 지금 파랑 색깔로 표시가 된 부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효라는 거죠. 4번 제3자 병은 악이여도 소유권 취득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법칙 때문에요? 엄폐물 법칙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유효입니다. 예. 착오로 갑니다. 일단 우리가 착오를 만났을 때는 착오라고 하는 걸 딱 만났을 때는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 자, 착오를 만났을 때 착오를 했네? 착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착오를 했더라도 일단 법률 행위는 유효다. 근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해서 취소권을 행사한다. 자, 그리고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원래 유효였던 이 법률 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착오를 처음 만났을 때. 자, 그리고 취소권 행사할 때 아무 때나 제멋대로 취소권 행사를 하면 안 되죠. 요건 필요하죠. 첫 번째 요건 뭐가 필요해요? 그럼 두 번째 요건은요? 자, 책 보죠. 109조. 자, 109조 1항에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착오를 했을 때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착오를 했을 때? 중요 부분 착오했을 때.
중요 부분에 착오를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뒷문장에 보시면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못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취소를 할 수 있으려면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취소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입니다. 요건 두 가지예요. 중요 부분, 중과실 없을 때. 그리고 2항에서는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역시 무슨 취소라는 거예요? 상대적 취소라는 거죠. 상대적 취소. 그러면 상대적 취소는 몇 개 있다? 두 개예요. 상대적 취소 두 개죠. 109조 취소, 110조 취소. 그죠? 두 개밖에 없어요. 절대적 취소는 제한 능력 취소.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무효 취소 가서 할게요. 자, 내려가면 성립 요건 내려가세요. 자, 의사표시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거다. 모르고. 그리고 중요 부분 착오여야 하고 중과실은 없어야 된다. 자, 착오 유형 내려갑니다. 현황 착오. 논인 줄 알고 매입했는데 실제는 절반이 하천이야. 이 논이 바로 표의자의 인식이죠. 표의자의 인식. 근데 실제는 뭐였어? 하천이었던 거지. 착오입니다. 2번 서명 날인 착오. 표의자가 문서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 날인한 거지. 왜 읽지 않고 서명 날인하는 거죠? 읽을 시간 안 주잖아요. 읽을 시간 안 주자? 그냥 사인하라 그러잖아. 은행 가면은. 빨리 여기다 사인하세요. 빨리 여기다가. 네? 고객님 여기 사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시면 되고요. 여기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인만 하잖아. 사인만. 네?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고 사인하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할 때 그 사인한 표의자의 인식은 예를 들어서 그냥 연대보증서면이었다. 에? 표의자 인식은 이거 연대보증서면이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 인식은 사인할 때 표의자 인식은 그냥 이거는 그냥 보증 서는 거다. 그냥 보증 서는 서류라고 생각했어요. 보증 서류. 근데 나중에 사인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는 확인해 보니까 이게 무슨 연대 보증 서류였던 거지. 다른 성격의 보증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인식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도 착오다, 착오 아니다, 이거. 착오 맞다는 거지, 착오. 이 서명 날인의 착오는 표시상 착오로 해결합니다. 표시상 착오로 해결. 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출 판례에서 신원 보증 서류라는 말을 믿고 연대 보증 서류를 읽지도 않고 서명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럼 표의자의 인식은 뭐라는 것이지요? 신원 보증 서류. 근데 실제로는 뭐였다? 연대 보증 서류였던 거지. 그죠? 표시상 착오, 표시상 착오. 자, 내려갑니다. 3번 법률의 착오입니다. 이것도 착오 맞아요.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계산해서 지급을 했는데 양도세가 더 많이 나와 버렸네? 예, 착오입니다. 내려갑니다. 4번 동기의 착오입니다. 원래 우리가 착오라고 하면 이 착오라고 하는 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오라고 하는 것은 착오를 한 자의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예요. 의사 표시 불일치. 이게 착오예요. 의사 표시 불일치. 근데 동기의 착오는 이런 거예요. 을이 매수를 했지. 매수를.
을이 땅을 매수했어, 땅을. 자, 땅을 매수했고 지금 기역에 보시면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주택, 호텔 등 신축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매수자의 인식은, 매수자의 동기는 인허가가 나요, 안 나요? 인허가가 날 거야. 인허가가 날 거라는 동기를 가지고 땅을 매수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인허가가 나, 안 나? 안 나잖아요. 이게 동기의 착오예요. 나는 인허가가 날 줄 알았는데 인허가가 안 나니까 당신하고 했던 이 계약을 을은 뭐 하려고 한다? 취소하려고 하죠. 나 취소 좀 할게요, 선생님. 저 취소 좀 할게요. 그럼 갑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건 당신 사정이지. 당신 사정이지. 이게 동기의 착오예요. 그건 당신 사정이지. 인허가 날 줄 알았어? 근데 안 났어? 네 사정이지, 네 사정.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바깥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었던 거지. 자, 당신이 나하고 계약을 할 때 인허가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매수하려고 의도했던, 당신이 매수하려고 의도했던 그 땅이 맞고, 그리고 그 땅을 살 거라고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의사 표시가 일치해요.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취소 못 합니다. 착오가 의사 표시에서 착오가 있었다, 마음속에 착오가 있었다. 마음속에서. 동기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거지. 그건 당신 사정이에요. 에? 취소해, 취소 못해. 취소 못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기역의 원칙을 확인합니다. 원칙. 자, 동기는 마음속에서 혼자서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 아니어서 착오가 생겨도 취소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은 유효다. 유효다. 자, 니은의 예외요. 만약에 을이 갖고 있었던 동기, 저는 인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땅을 매수할 것입니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을의 이 동기가 상대방에게 뭐가 됐다면, 표시가 됐다면, 동기가 표시됐다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기가 표시가 되면 그때는 요건을 갖춰서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밑에 주의 표시 잘 봐두세요. 동기의 착오로 취소를 하려면 동기가 표시가 되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까지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뭐까지 필요 없다고요? 합의까지 필요 없고 동기가 뭐가 되면 돼? 동기가 표시가 되면 돼. 표시가 되면 돼. 표시. 합의까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입니다. 상대방 쪽에서 동기를 유발시켰다는 거죠. 자, 상대방 지가 나서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인허가 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인허가가 날 거라고 지금 상대방 쪽에서 뭐 했다고요? 유발시켰다고. 이렇게 상대방이 유발시켰던 경우라면은 우리 표의자께서 그 동기를 굳이 표시하지 않았어도 돼요. 어차피 상대방 쪽에서 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을은 동기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죠? 요건을 갖췄다면은 착오를 가지고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디귿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했을 때는 표시가 되지 않아도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자, 귀속재산에서 해제가 된 땅이에요. 그러면 귀속재산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국가에다가 갖다 바칠 필요가 없어요. 해제가 됐거든. 근데 공무원이 해제 안 됐는데요. 해제된 땅 아닌데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의 말을 믿고 이 땅을 국가에다 갖다 바쳤다는 거죠. 동기의 착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동기의 착오를 공무원께서 뭐 하셨어요? 네가 유발시켰잖아요. 그럼 표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동기의 착오가 나왔을 때, 동기의 착오가 나왔을 때요, 일단은 취소를 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취소 안 된다. 왜 취소 안 된다? 그건 당신 사정이다. 그건 당신 사정이에요. 취소. 착오하신 건 당신 사정이고, 의사표시 착오가 아니라 무슨 착오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됩니다.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예외적으로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경우는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가 되거나,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뭐 했거나 유발했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번의 중요 부분 착오,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다가오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보강 있잖아요. 그죠? 예, 보강 있습니다. 예, 보강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강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오후에 뵙도록 하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